네. 자, 복수하는 행동, 율동, 낯선 행동, 낯선 행동에 그런 목적이 있었구나. 시작. 낯선 행동, 시들기, 센척하기, 공격하기, 도망하기, 낯선 행동에 엄지척이다. 서로도 인정해주면 해낼 수 있어. 우리는 친구. 이거를 누구한테 가르쳐드려라? 가르쳐드리고 초등 선생님들은 초등 이상 선생님들은 애를 가르쳐주세요. 왜냐? 밤마다 이상한 애들이 있거든. 그럴 때 그게 친구와 사이좋게 지내는 법이에요. 그 아이가 낯선 행동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 뭐가 답이야? 엄지척이다. 그리고 서로 도와주고 인정해줘요. 그거를 가르쳐 주시면 그게 최고의 예방훈입니다. 프로액티브 디스플레이. 네, 여기 떠드는 거 수업을 방해하는 모습도 떠드는 거로 나타나는데 요거는 어떻게 다르냐? 선생님들은 본능적으로 알아요. 얘는 기분이 나빠. 얘는 기분이 안 나빠. 그냥 천진난만하니까 그래서 떠드는 거라서. 요게 아까 선생님 어디 하실 거예요? 라고 물어보면 그게 바로 이 심리, 따지는 심리. 따지는 이유가 뭐다? 세상은 공평한 거다, 불공평한 거다? 불공평하다. 그러니까 애가 자꾸 유치원 애들도 따질 수 있어요. 뭐 하나 가지고 이렇게 그러면 집에서 형제 자매 간에 비교당했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부모님들이 절대로 하지 마셔야 될 게 형제 자매 간에도 비교하지 마세요. 거기서 애들이 그냥 나와가지고 따지거든요. 집안에서 억울했던 일들을 바깥에 나와서 화를 풀고 싶어요. 따지고. 그 다음에 중등 선생님들은 고학년부터 중학교, 고등학교 선생님들은 이 점을 주의하셔야 되는데 수업 방해보다 잠자는 행동이 더 위험하다. 수업 방해보다 땡땡이 치는 게 더 위험하다. 왜 그럴까요? 학교에 나와서 지랄을 하는 것이 잠만 포대자거나 학교를 안 나오는 것보다는 덜 위험하다. 왜 그럴까요? 택배 카타카를 드리고 있습니다. 초성 퀴즈할게요. 학교에 나와서 수업을 방해하는 것들은 시험하지 않는다. 정답입니다. 무슨 기분 몰라요? 박수 주세요. 네. 유명한 린다 앨버트 씨가 그 책에서 학교에 나와서 수업을 방해하는 데 긍정적인 측면이 있나니 이분들은 자살하지 않는다. 자살. 정말 명쾌한 얘기예요. 그래서 지랄을 해도 학교에 나오시라는 얘기. 내가 좀 상처받더라도 왜? 그러니까 역으로 말하면 그런 애들이 있으면 사실은 내가 한 생명을 살리는 것일 수도 있다. 그거를 글로 풀어낸 것들이 이제 제가 쓴 책들이에요. 다 있는데 그런데
이런 낯선 코로나도 백신이 있었는데 이 우울감에도 백신이니까 뭐하고 뭐? 두 가지 백신. 소속감과 자존감. 어처구니 없이 이 백신이 잘 들어. 한 해가 3월 첫날 3월 하면 이제 우리가 이제 3월 하면 애들 다 나눠줬잖아요. 한 여자애가 여학생이 오더니 선생님 저 3월 시간장 고장났어요. 근데 그 말하는 말투가 신학 때 처음 만나서 그냥 내 잘못도 아닌데 확 내가 짜게 흘렸죠. 왜 그럴까 도대체 이상하네. 내가 잘못한 것도 아닌데 그러니까 저 옆에 비는 쪽이 멀쩡한 데도 있더라고. 일단 써라. 불편하지만 다른 부분이 조금 좋겠다. 근데 나중에서 내가 학비 지원, 지금은 학비를 주민센터에서 신청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학교에서 담임이 모르도록 하는 것이 정답이에요. 그때는 담임한테 신청을 했거든요. 또 어머니께서 전화를 하셨어요. 아이가 아버님이 얼마 전에 뇌졸중으로 쓰러지셨는데 그래서 요양원에 들어가 계시고 젊은 분이에요. 요양원에 계시고 폐생 가능성이 0%입니다. 학비 지원으로. 그래서 담임이 뭐 해줄 수 있는 뭐가 있습니다. 그래서 좋죠. 그러니까 그 아이가 왜 그 따지고 공격하는 날 여기까지 온 거예요. 거기에 뭐가 있었어요? 세상은 왜 이래 도대체? 난 내 인생은 왜 이러는 거야? 그건 우울이야. 그러면 이제 백신이 두 가지야. 뭐하고 뭐? 소속감과 부정감. 그래서 이 중증 소속감을 느끼는 데는 소속감, 자존감을 느끼는 데는 1인 이력이 최고입니다. 1인 이력. 유치원에서도 혹시 1인 이력 없죠? 역할. 몇 살만? 근데 내가 1인 이력을 어떻게 눈을 떴냐면 교육청에서 미국의 그 연수를 보는데 대학원 뭐 이런 데가 아니라 초중고, 초등 1주, 중등 1주, 고등학교 1주, 3주를 내내 학교 관찰만 시켰어. 죽는 줄 알았네. 근데 초등에서 보니까 어떻게 놀라면 이 애들에게 다 역할을 사소한 거지만 아침 일찍 와서 창문 열기. 걔는 창문 열기 팀장이에요. 저도 그대로 따라서 환기 팀장이었어요. 환기 팀장. 그리고 또 급식실까지 갈 때 맨 앞에 서 있는 것도 이중인격이야. 라인 리더야. 라인 리더. 그럼 그날은 이렇게 따라오고 맨 앞에 서서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런 역할들을 그렇게 사소한 역할인데 그 역할을 주는데 애들이 라인 리더가 된 날 그 얼굴 표정이라는 게 참 다반이에요. 좀 엄청난 자존감. 근데 그거를 매일 돌아가면서 원판을 만들어서 원판을 돌려 한 칸씩 돌려서 역할을 줘. 이걸 그러니까 두 가지 다 충족돼요. 뭐가 충족되고 역할을 좀 역할. 또 모두 충족돼. 그 과정에서 친구들로부터 인정받으니까 뭐가 높아져? 자존감이 높아져. 그래서 제가 그걸 보고서
얘가 이름이 이렇게 뭔가 봤더니 그 당시에 CD 굽는 감정이야. 지금은 뭐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인데 그때는 CD를 구웠어요. 걔가 CD 라이터가 있었지. 아 그래 얘가 역할이 거구나. 그렇다면 이 아이에게 CD를 굽는 역할을 뭔가 줘야 되겠다. 굽니다는 거예요. 교사는 착하면 안 돼. 명확해야 돼. 그러면 굽니를 해서 고등학교에 근무할 때니까 그때 이제 애들이 제일 좋아하는 것이 기출문제예요. 그전 해에 시험을 저는 기출문제를 다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기출문제를 하나 담아가지고 걔한테 주고 문구점에 가서 CD를 사다. 우리반에 다 해서 네가 거기서 나눠줘라. 근데 지금 같은 세상이 아니라 하루에 기껏 고봐야 2장 서져 있는 속장이에요. 그럼 애가 2장 서져 집에 가서 신고 가지고 그다음 네임펜을 써서 그 다음날 업무수를 이렇게 그걸 주고. 근데 이게 정말 사소한 건데 이게 그 아이를 움직이고 있어요. 나중에 스승의 날, 선생님 이거 어머니가 만든 수제 쿠키예요. 이만큼 싸는 애들 전체가. 또 이거 선생님 애가 그 어려움을 겪고 컴퓨터 공학과 쪽 전공을 택해서 엄마가 하는 수제 쿠키 그거를 카페로 그 홈페이지를 운영해서 살아나가고 무엇이 중요한지 소속감과 그 제가 별짓을 다 그것만 그 두 가지 다 담임 선생님은 그 두 가지만 머리에 또 어떻게 하면 이 아이의 소속감과 자존감을 높일 것인가 연구하시는 배웠어요. 이거는 이 교실 달력이에요. 학사력이라고 하는 건데 ADHD가 많아지면서 짜증나는 건 뭐냐? 기껏 설명하면 되물어요. 선생님 소풍 어디로 가요? 다 설명해요. 선생님 소풍 갈 때 교복 입어요? 안 입어요? 짜증나고. 선생님 언제 소풍 가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거를 플로터로 교실에 붙여놨어요. 그리고 애가 질문하면 뭐 질문하면 이게 이제 달력이에요. 근데 제목을 뭐라고 했어요? 집보자 평안한 것이. 뭐 여기 오른쪽 왼쪽에 보면 애들 이름 보이나요? 이 이름이 뭘까요? 주번입니다. 주번. 근데 주번이 가나다 순이 아니죠? 그죠? 가나다 순이. 왜냐? 애들이 가나다 순 되면 김씨 강씨 애들 짜증내. 3월에 추운데 왜 우리가 ቁ는 거죠? 그래서 저는 교사가 애들이 불평을 얘기할 때 어떤 태도를 갖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강씨 김씨가 어느 해 화를 내더라고. 그래? 나도 그런 생각을 못했는데 왜 강씨 김씨가 어느 날 해야 돼? 날도 추운데. 여기 연구해 보자. 그래서 그 다음날 그러니까 그래 맞아. 자기가 원할 때 하면 되지. 그래서 지금 신청하는 거야. 그러면 학사력을 보고 여기 교사가 얼마만큼 어떤 때는 빨리 찹니다. 어떤 주? 네? 행사 많은 주, 수련회 가는 주. 그때 이틀만 하면 되죠. 2박 3일 하니까. 그때 제일 빨리 차. 그리고 어떤 주를 제일 싫어할까요? 네?
고사. 아, 맞습니다. 선생님 오늘 그냥 다 맞추시네. 고사들은 이게 제일 많아요. 그렇죠? 그러면 또 그때 제가 보상을 해줘요. 보상 어떻게 보상을 해주냐? 이거로 보상을 해줘요. 볼까요? 생활 기록으로 보상. 돈도 안 되는데 뭐. 생활기록에다가 남들이 신청하기 꺼려하는 정기고사가 들어있는 주간에 주보를 신청하는 공사정신을 보입니다. 거기 딱 써줘. 써주고 중요한 거 바로 알려줘야 돼. 유치원 선생님들 계시지만 유치원 선생님들이 애가 어떤 바람직한 행동을 했을 때 칭찬을 그 다음 날 하고 그 다음 날 하고 그러면 다 까먹어. 그날 하시잖아요. 당일날 해요. 그래서 저는 딱 그렇게 써놓고 저 휴대폰 문자 시절에 한 달에 15만 원씩 들었어요. 워낙 고등학생 애들 까칠하니까 그 아이들하고 어떻게 살아보려니까 끊임없이 이게 소속감과 자존감을 불러일으켜야 돼요. 그러니까 생활기록도 이렇게 써줬다 라고 본인에게 알려줍니다. 본인과 부모님께. 그러니까 휴대폰 문자가 엄청. 그럼 그 다음날 아침에 교실 들어오면 걔가 나하고 얼굴, 눈을 못 마주쳐. 왜 못 마주칠까요? 쑥스럽다. 네, 자존감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저는 후는 게 가장 큰 무기가 바로 생활기록. 유치원은 뭐다? IM 스쿨이라고. IM 스쿨. 어린이집은 키즈노트.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선생님들은 생활기록부를 저 AI를 엄청 쓰지만 생활기록부 가지고는 AI 안 써요. 팩트만 써주면 되는데 뭘 굳이 그걸 미사여구가 필요해. 이건 팩트. 심지어 저는 제 오른쪽 주머니에는 볼펜, 왼쪽 주머니에는 수첩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재빨리 쓰는 거예요. 놓치지 않고 교실에 들어갔는데 시험이 임박하니까 평상시에는 애들 자습 안 합니다. 시험이 임박했다는 얘가 그래서 수업문을 틀고 있어. 얘가 갑자기 얘는 배우고 있어. 그럴 때 바로 생활기록 그날로 입력해요. 저는 생활기록 매일 거의 입력해요. 거기다가 매달 며칠 아침 자율학습 시간에 멘티와 함께 수학 멘토링을 하였어요. 써주고 바로 그러니까 제가 카톡 친구가 15,000명이지. 왜? 공짜잖아. 그 전에 15만 원씩 썼으니까 바로 보내주고. 그래서 이 우울감이 점점 더 줄어들어요. 그리고 이것도 말씀드립니다. 이게 숫자가, 애들 이름 뒤에 숫자가 보이시나요? 애들 뒤에 숫자. 이 숫자는 무엇일까요? 이거는 무엇이다? 네, 기쁜 소식입니다. 빨리 끝냈어. 최고의 명단, 이건 뭐야? 휴강이잖아. 두 번째로 빨리 읽으세요. 축적으로. 이게 주번 동료평가예요. 동료평가. 그러니까 모든 것을 모두 집어넣어 소속감과 자존감을 향상시킵니다. 주번에 대해서, 지난주 주번에 대해서 너희들이 친구의 주번에 대해서 평가해. 5, 4, 3, 2, 1. 그래서 5점 만점을 몇 점 평가해서 이걸 자존감을 높이는 데 써. 애들이 동료 평가가 교사의 평가보다
더 소중한 거야. 그래서 애들이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몰라. 평균이 몇 점이야? 봐봐. 이게 몇 점이 평균? 몇 점? 몇 점? 4점 넘죠? 5점 만점이 80점 이상 되는 거야. 그러니까 생활기록부에 또 적어주는 거예요. 주번 활동에 대한 동료 평가 결과 5점 만점에 4.12, 47점을 받았습니다. 40명 중에 6위에 해당하는 득수인. 팩트만 써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반 애들이 대학 갈 때 자기 등급보다 높게 가더라고. 수시로 가는 것이죠. 팩트가 소중합니다. 자, 이 중에 ADHD 얘기를 요게 바로 그러면 이제 애들이 낯선 행동을 지속적으로 할 때 어떻게 해야 하느냐. 그때 이렇게 꾸준하게 관찰 일기를 쓰시는 거죠. 이분께서는 고등학교 2학년 아이인데 아침에 와서 주무시기 시작해서 3, 4교시쯤 되면 허리가 아프시다. 그럼 또 나가셔. 전화하잖아 제가. 안전을 책임져야 되니까. 어디니? 중학교 뒤인데. 그렇게 말했더니 여기다가 관찰일기를 근데 중등에서는 선생님이 쓰겨 유치원 선생님들 애가 이상한 행동을 하고 그러면 그걸 처음엔 절대 하는 건 아니지. 축적을 하는 거죠. 그냥 쭉 여기다 근데 팩트를 쓰셔야 돼요. 여기다가 팩트를 안 쓰시고 선생님의 의견이 조금 들어가면 그 순간 이거는 무용지물입니다. 뭐 한번 보세요. 별건 없어요. 1, 2, 3교시 주무심, 4, 5교시 나가심, 이거 배워요. 그 아이와 초등학교 때 같은 반에 했던 여학생인데 걔가 왜 저럴까? 초등학교 때는 컴퓨터 자격증을 몇 개씩이나 따고 그러니까 그 아이에 대해서 긍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는 애였어요. 간단하게 쭉 근데 사실을 쓰시라는 말은 뭐냐면 자 예를 들어 아무개가 수업 시간에 눈을 동그랗게 뜨고 대들었음. 이 말은 사실일까요? 의견일까요? 네? 의견. 왜 의견이다? 그렇지. 대든다고 하는 말은 뭐야? 예, 대든다고 하는 거는 그러니까 평가가 들어가 있는 건 의견이죠. 평가. 그죠? 대들었다는 건 뭐야? 평가하는 거는 평가가 들어가는 건 다 의견입니다. 눈을 뜨고 대들었어. 대들었다는 말은 불손하기는 평가가 들어가는 거예요. 또 동그랗다는 말 쓰시는 거예요. 그럼 어머니가 와서 그러죠. 선생님은 눈을 네모나게 뜨세요? 네모나게 뜨세요? 이거 오래돼서 안 되니? 제가 선물로 드려요. 된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 타이머는 교사들에게 필수예요. 특히 이 ADHD 아이를 시간에 칸막이가 없어요. ADHD 어머니께서 하신 말씀이 선생님 얘는 계절도 없고요. 시간이 없어요. 그냥 내 칸막이가 없어요. 그래서 타이머를 늘 학습 활동하실 때 해주시면 좋습니다. 박수 주세요. 의견 쓰지 마시고 팩트만 쓰시면 그러니까 제가 저거를 한 3주 정도 쓰게 했죠. 그래서 드디어 그때쯤 충분히 증거가 확보된 다음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님께 연락을 드렸더니 이 집은 학부모 총회 때도 아버님이 오시니 이건 상담도 아버님이 하시는 거야.
그래서 오시라고. 우선 이제 면담을 합니다. 이때 주의할 거 하실 때 중요한 게 있습니다. 면담하는 장소는 어디가 좋을까요? 학부모님과 상담하는 데. 네? 오늘 면담하는 자리. 제일 안 좋은 자리, 초등에서 교실에서 하시는 거. 교실에서 특히 선생님 자리에 앉으시고 애들 의자를 이렇게 앉는 거. 이게 아주 안 좋다. 이외에 각과 의뢰 느낌. 각과 의뢰 느낌. 차라리 애들 책상을 마주놓고 이건 괜찮은데 하지 마시고 더 좋은 자리는 뭐 상담실이나 이런 공간이 제일 좋죠. 그리고 거기에 모시고 저는 아버님, 어머님께 좀 특별한 느낌을 주기 위해서 제가 차를 대접해요. 왜냐하면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차 대접하는 사람이 별로 없거든요. 그러니까 특별한 느낌이 들죠. 이렇게 뭐 드시겠어요? 그래서 차를 한 잔 먹고, 근데 저 일지를, 관찰일을 이렇게 보여드립니다. 지난 3주 동안에 초등학교 때 이 아이를 잘 좋아했던 여학생이 관심 있게 지켜보고 쓰었던 겁니다. 이렇게. 그래놓고는 읽을 시간이 필요하죠. 그래서 일부러 그런 교무실에 잠깐 준비물이 있어서 갔다 오겠습니다. 교무실에 가서 챙겨서 그냥 교무실에서 하는 거 없어요. 그냥 기다렸다가 읽으시죠. 그럼 저걸 보시고 나면 판단은 본인이 하시는 거예요. 저렇게 보고, 그러니까 부모들은 끝까지 미련을 놓지 않아요. 그래도 우리 애가 학교 가서 뭔가 배우겠지 그러시는데 저걸 보면 어때요? 아무것도 안 하죠. 부모님이 심각한 걸 느끼시고 그때 이제 손을 내미셔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손을 내밀 때 맞잡아 드려야지 먼저 우리가 손을 내밀면 안 돼요. 그럴 때 이제 용한 의사 전문의 전화번호를 가지고 계셔야 돼요. 네. 아버님 여기 저도 우리 딸 힘들 때 상담받았던 원장님이신데 한번 가서 찾아보시죠. 녹화 잘 되고 있나요? 네. 잘 나오고 있어요. 어떤 때는 이렇게 찍혀가지고 여기가 찍혀가지고 기껏 찍었는데 나중에 못 써먹고 버리는 거 를 그러니까 아버님 그 아이는 이미 아버님이 말씀을 하시는데 이미 얘는 어린이집 시절부터 뭔가 이상해요. 하도 애가 이상한 행동을 하니까 데리러 다니는 걸 아버님이 하시는 거예요. 엄마가 열받으셔서. 가면은 다른 애들 선생님 주변 이렇게 둘러앉아서 엄마 아빠 오늘 기다려야 되는데 얘는 혼자 미끄럼틀 밑에 가서 혼자 해야 되겠다. 얘는 1인 1적을 줄 수가 없어. 왜 줄 수가 없어? 힘을 봐야 뻔하다. 애를 보질 못하는데 무슨 1인 1적을 줘. 그래서 얘에게는 특별한 역할을 줬어요. 중등에서는 한 달에 한 번 생활교육부원에 출격을 입력해요. 걔가 나오는 날이면 애를 데리고 어차피 교실에 앉아있어봐 공부도 안 하는데 애 데리고 너는 일반 ICT 팀장이야. 네가 생활교육부 출격 입력하는 건 너하고 나하고 같이 한다. 그럼 둘이 앉아서 내가 불러주면 걔가 입력하잖아. 입력하다가 애가 피식 있지. 네, 무슨 전부 지 거잖아. 그러면서
애가 서서히 정말 0.1%씩 애가 이제 하다가 결정적인 거는 어느 날 저 수업 시간인데 애가 볼펜을 들고 자는 거야. 초유의 사태가 벌어져. 우리 반 애들 저도 놀라가지고 얘들아 아무개가 볼펜 들고 잔다. 우리 반 애들이 상상 못 하실 거야. 애가 아침부터 잠을 자는데 하도 고요히 자니까 사람이 아닌 줄 아는 거야. 이동 수업 때 그냥 놔두고 가. 근데 애가 볼펜을 들고 자니 얼마나 웃겨 이게 상황 자체가. 그래서 제가 얘들아 아무개 볼펜 들고 잔다. 우리 반 애들 다 뒤집어졌어. 책상을 두드리고 막 난리가 아니야. 근데 애가 깼어. 옆에 있는 짝꿍한테 야 왜 그래? 이 녀석이 너 볼펜 들고 잔다고. 근데 이게 걔 인생의 턴 포인트가 될 줄 모르는 거지. 그날 이후로 그 다음 시간에 아주 재미난 현상이 벌어집니다. 애가 1번부터 끝번까지 하나하나 얼굴을 뜯어봐요. 왜 봤을까? 왜 봤을까요? 고도의 심리적인 문제인데 그날 그 아이는 처음으로 자기 친구들하고 놀았어요. 그때가 6월 때. 6월. 그 정도로 그 아이가 그런데 얘가 이제 그때부터 필이 생긴 거야. 그때부터 4분 뒤에 끝날 거거든요. 틈틈 이제 소감은 보여주시면 그때 수행평 보고 수행평가에 참여하더니 공부를 시작합니다. 얘가. 그게 공부를 무지막지하게 하는 거예요. 하루에 12시간씩 방학 때. 그래서 그 아이가 컴퓨터공학과에 갔어요. 인서울 걔가 39명 중에 38등으로 고2를 올라온 애거든요. 근데 걔가 인서울 컴퓨터공학과에 가더니 거기서 내 학기를 전부 A 플러스를 받아요. 그러더니 3학년에 알만한 대학에 컴퓨터공학과로 편입을 갔어요. 근데 지금은 프로그래머 하고 있습니다. 네. 빨리빨리 보세요. 네. 그 아이가 저런 아이였어요. 근데 아버님도 지금도 연락해요. 아이가 이제 결혼 전에 와서 저하고 아버님하고 같이 산에 가서 또 막걸리도 한잔하고 그랬어요. 이렇게.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아이들의 낯선 행동의 목적이 있다. 첫째 무엇이다? 관심 끌기, 그 다음에 센척하기, 그 다음에 공격하기, 그 다음에 공격하기. 원인은 뭐야? 그러나 이 모든 우울감의 백신이 있으니 뭐와 뭐? 소속감과 자동감이야. 그렇죠? 근데 그것을 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뭐다? 미리미리고 또 그때그때 식기 전에 칭찬한다. 무엇을 통해서? 생활 기록을 통해서. 그러시면 제가 평생에 스케치 원리하고 나서 그러니까 선생님들 거인이 되는 가장 좋은 방법은 거인의 어깨 위에 올라가는 거죠. 그렇죠? 이제 철원에는 신규 선생님이 없다. 거인들만 있을 겁니다. 쑥쑥 잘 성장하시기 바라고 멘토 선생님들께 다시 한번 부탁을 말씀드리면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강의가 도표 한 장으로 끝나잖아요. 벌써 지금
멘토로 위촉되신 관객들은 그만한 사연들이 그럴 사연들이 다 있으실 거야. 그렇게 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거인이 되기 위해서는 거인의 어깨에 올라타야 된다. 이 거인의 노하우를